그리고 나머지 어려웠던 거는 친구들을 사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을 주거나 이렇게 진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살면서 좀 어려웠다는 점도 있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게 딱 어려웠다기보다 네. 어 일단은 캐나다에서 사는 게 처음엔 전 이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물론 딱 오자마자 한국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랑 뭐랄까 아직은 이제 적응하는 단계여서 그때 당시에는 캐나다에서 사는 게 사람들이 왜 좋다고 하는 거지? 라고 되게 많이 고민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좋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네.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맞아요. 저는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왜냐면 캐나다가 첫 나라였기 때문에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뭐 비교를 할 충분히. 수도 없었고. 근데 어려웠던 부분은 일단은 저는 그냥 영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일단 장벽이 컸으니까, 높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어려웠던 거는 친구들을 사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좀 부분이니까. 본인이- 한국에는 이미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쵸.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그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그래도 이제 내 친구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근데도 이제 밴쿠버에서 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막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는 있지만 그냥 그게 다예요. 거기까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정을 주거나 이렇게 진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이제 한국 친구들은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은 이제 뭐 어울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딱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친구 사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외로움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할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나 돌아갈래? 남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어.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고 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외로움이 막 밀려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친구를 사귀는 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닌 남자친구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네. 막 외로우면 남자친구한테 매달리는 여자친구들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 달래는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외로우니까 뭐 아무나 만나지. 아무나 만나 그런 거는 하지. 안 이제 하는 이해가 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오기 전에 그래 외로울 수 있어.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젠간 나 외로울 수 있어. 그러면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미더에 나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런 것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영어를 되도록 많이.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 많이라고 말을 하기보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이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렵거든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를 못하면서 취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그거는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한해서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생각나는 게 그거 같은데 영어 공부를 그럼 얼마나 하셨어요? 한국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그 영어 스피킹 학원에 잠깐 다녔던 거. 잠깐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을 다녔는데 네. 6개월 동안 이제 스피킹 학원에 다니면서 네. 이제 막 빡세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IELTS 학원 다니면서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비자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일단 그래서 오기 전에 영어 부분 충분히
많이 늘려서 오는 것이 좋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아니면 오고 나서도 근데 솔직히 제가 그 말을 학생분들한테 딱 못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딱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되면 가야지 하면은 끝이 그런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거 못 말고 나와요. 외국에 못 나와.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일단 나오세요를 먼저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왜 그 네.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막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워홀 비자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면은 워홀 비자 신청했다고 하면서 막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가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워홀 비자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메일을 받았어.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해서 거기서 회사에서 무슨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분은 해외 취업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실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 1대1 교육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제가 그거를 그냥 번역해드리거나 해석해드리면 이분은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면 계속 그 구직 활동을 할 때 그런 이메일도 계속 받게 되면 모르는 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는 가장 처음에 사전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문장이에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 근데 구글의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두 단어에, 그 다음에 meaning,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meaning에 대해서 나오는 사이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구글 번역기를 많이 의존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어떤 것들은 딱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모르겠으면, 그 두 단어, 세 단어가 붙여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끝에 미닝만 붙이면 쫙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예. 시간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는 걸 방법을, 예를 들어 스피킹이 모자란다. 그럼 스피킹 학원 다니고, 리딩이 좀 부족해요. 리딩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메꿔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해외 취업이 지금 같은 케이스는 사실 되게 빨리 된 거잖아요. 붙고 그냥 오신 거잖아. 그냥 되게 한 번에 쭉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분은 2, 3개월 안에 취직하시면 빨리 하신 거예요. 2, 3개월 정도 구직 기간 하시고, 근데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해외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실질적으로 이룬 거는 그보다 훨씬 후니까.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걸 직시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메일이 왔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할 정도면 힘들다. 조금 그 이상은 노력을 해야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은 가지고 와야 그래도 이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가끔씩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가서 이해를 못하면 여기 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한정적인데 그러기에는 물론 도전이라는 그 정신은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직종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이메일을 안 쓰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바 말고, 알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많이 안 쓰는 직업들이, 예를 들어 뭐 호텔에서 일하는 직업이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호텔 뭐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메일을 거의 안 쓰거든요.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실력이면 사실 외국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많이 늘어요, 영어가. 알바를 하면서도, 왜냐면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영어를 또 해야겠다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영어를 늘리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아시고, 그쵸. 그래서 계속 도전하시기를, 노력을. 바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요? 네. 어, 왜냐면은 아까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1년 전의 모습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 새롬 씨랑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캐나다를 지금 오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가능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근데 제가 워크홀 비자도 지금 받았고 뭐 한국에서 경력도 조금 있고, 근데 영어는 그렇게 유창한 건 아닌데 그냥 조금 하고 있고, 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좋아요. 왜냐면 희망의 메시지 좋아요. 네, 물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음. 딱 말을 할 순 없죠. 당연히. 근데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도전을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될지 말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도전을 해보자. 그쵸. 이게 알겠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네. 그거는 감수해야죠. 네. 감수를 하셔야 네. 하는 부분이니까. 감수를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많은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종종 근황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